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해커스 모의고사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1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신고하지 않죠? 저당권 틀렸고요.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무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지금 문제는 개업공개사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렸고, 5번은 교환계약, 승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계약 신고 대상이고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신고죠. 그래서 농지 주택의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 상관없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반대로 했습니다. 2번이 반대로 했는데요.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그 밖의 경우 연면적이죠. 반대로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 최초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등기된 이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총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 경우에만 적습니다.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일단 5번이네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고 해서 X가 되겠고요. 5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라도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 6월 1일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틀린 것인데 허가구역 지정은 5년 범위 내에 서죠. 그 다음에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허가, 불허가처분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토지 이용 의무 불이행 시 이행명령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6개월이 X가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선매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선매는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죠. 살매자입니다. 즉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관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의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 먼저 살 사람이죠.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은. 2번 선매 협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선매 협의 절차가 완료되도록 해야 된다. X네요.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는 2개월 안에 모두 끝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를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하고 완료조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매자가 선매 대상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입니다. 업자라는 말은 왠지 부도덕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업자라는 말 개정됐습니다.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예, 어쨌든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불허가 처분 하여야 한다 하면 X죠.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농지취득자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했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예,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거래계약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계약서 필요적 사항도 아니고요.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내드리는 암기 프린터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13번 요 4개를 암기하면 2문제의 점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계약서 필요적 사항 아니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하고 해야 된다. X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해도 되고 또 혼인을 한 경우에도 성년의제가 되니까 직접 계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합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 지분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합유는 합유 지분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거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 X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법정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은 했는데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보다. 상가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1년인데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죠. 근데 상가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이 완료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지만 연세 많이 드신 교수님들이 출제하면 이 길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날이 이 길입니다.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 대상이 되는 건물만 영업용 건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 동창회, 종친회,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인데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적과 금액과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2번 확정일자 받으려면은 금액과 상관없이 임대인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에 임차인 혼자 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가구 주택 임대차는 지번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단독주택 단다다공 아연다기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은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되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기재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임차인이 전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 항상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항상 때문에 X입니다. 항상. 즉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또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법인, 중소기업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보호받죠. 대기업은 보호 못 받고요. 임차인으로 하고 그 소속 직원이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법상 보호되지 않지만 외국인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외국인도 보호됩니다.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 말은 중소기업은 보호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경매부동산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본인이 직접 매수인이 되지 못한다 했는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임받은 거 대리인으로서도 매수 신청을 하고 본인으로서도 매수 신청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매는 1등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물건이라도 X입니다.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유효한 입찰 신청을 한 자라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번. 경매부동산의 채무자를 해당 물건의 위임인으로 하는 입찰 대리는 할 수 없다. 그렇죠. 4번.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주택의 경매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입찰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우선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예, 대리할 수 없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는 34번에 있는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변호사 연문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중기. 중기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는 않죠. 건설기계 뭐 이런 건데요. 포크레인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입찰 대리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만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